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이아드 3를 발굴 중인 호우 시절,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영화 발굴의 마지막 순서. 네. 다이아드 3를 골라주시면서 네.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9.11 테러 전과 후에 뭐 뉴욕을 바라보는 방식인가요? 혹은 뭐 네. 테러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조금 나눠볼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셨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9.11과 다이아드 3. 네. 게다가 이 영화는 95년도에 나온 그렇죠. 영화인데 요 영화에서도 쌍둥이 빌딩이 잠깐 나왔던 네, 거 나왔던 같기도 것 같아요. 하거든요. 네, 참. 뭐 그 뒤로 6년 정도 뒤에 있을 정말 대참사를 뭐 이 당시로서는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을 텐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가늠해 봤거든요. 네.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구간, 그 시간과 2001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시각은 네. 시간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훨씬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렇죠. 95년부터 2001년까지 그 6년이라는 그 물리적 시간이 훨씬 절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의 기억이 더 길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2001년 9.11 이후로 이제 네. 성인이 되면서부터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던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서 와,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멈칫했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2001년에 뉴욕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9.11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고3 때였어서 고3 때죠. 고3 때죠. 되게 또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이제 TV 화면에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TV를 그냥 계속 열어놓고 보던 네. 야, 이거 영화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영화보다 아니야? 더 영화 같은 그런 네. 장면이었고 계속해서 뉴스로 쌍둥이 빌딩이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공격받고 있다. 네. 뭐 이런 영상이 송출되던 기억이 납니다. 원우 씨는 이때 생각이 어떻게 기억되세요? 저도 비교적 생생하게 이 네. 뉴스를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저 같은 반이었던 친구랑 그런 심각한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나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세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또 나눴던. 역시 명문고답네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뭐 일본 자위대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정확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친구의 그 어떤 영리함에 내가 많이 이렇게 묻어서 많이 들었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기억이 나고 아까 지난 에피소드 그런 얘기하면 그 조세프님이 얘기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는데 당시 9.11 테러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거 영화 아니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게 네. 실제로 90년대 영화들이 그런 류의 연출을 많이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죠. 그 사건이. 물론 딱 그런 영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류의 그쵸. 뉴욕의 심장에 뭔가 이렇게 한다. 뭐 그런 테러를 가한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게 이 영화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진짜 자기 실현적인 그런 효과를 내버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영화 얘기 정말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 같은 게 아직도 나요. 누구나 상상하지만 현실화될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일이죠. 설마. 그거를 지금 성인이 돼서 그걸 맞이했으면 훨씬 더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을 거고 그때는 아직 못 모르던 학생이니까 그쵸. 와, 뭐 영화 같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죠. 받아들였지만 현실을 살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영화적으로 좀 변화된 부분이 뭘까 좀 생각해봤는데 9.11 테러 이전엔 약간 원맨 솔루션이 좀 가능하게 영화가 연출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다이아드 3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나 실버스타 스탈론 이런 액션 배우들이 혼자서 뭐 대단한 테러가 나도 무트를 찍는 거 혼자 막 다 해결하는 거야. 뭐 일종의 뭐 요새 고려 거란 전쟁 양주 같은 인물인 거지. 그러니까 막 혼자 다 무쌍을 찍는 건데 그런데 9.11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실존적인 테러를 경험하고 나서는 야, 이게 한 사람이 지구를 구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낭만이야. 이걸 좀 인식하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9.11 이후에는 영웅들의 어떤 집단적인 협력 체제가 좀 많이 나타나요. 이게 되게 인사이트 있다. 그래서 뭐 어벤져스나 맞아. 뭐 혹은 뭐 트랜스포머 같이 이제는 막 로봇이 와가지고 구출해주고. 그쵸. 이게 이제 한 명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한 명으로는 이제 아무리 이게 소설이어도 우리가 너무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맞네. 원맨 솔루션이 아닌 네. 집단적 방위 체제로 좀 변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테러를 이제 진짜 테러가 발생하고 나니까 네.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제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 샅샅이 찾아본 건 아니지만 2001년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의 어간에서는 실제적인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었나? 조금 이렇게 아, 조심스러워졌. 네, 좀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할리우드 자체에서도 이게 워낙 큰 충격이었기 그쵸. 때문에 네. 특히 한 2005년까지는 대형 네. 액션 영화가 막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실베스터 스탈론이나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분들이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2000년대 중반에는 뭐에 몰입하냐면 외계인이라든지, 맞아요. 네. 네. 뭐 딥 임팩트라든지 네. 전혀 다른. 물론 딥 임팩트는 90년대 중반이지만 맞아요.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죠. 네. 뭐 데이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 네, 맞아요. 그런 영화들. 그런 류의 뭐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 지구 종말이나 네, 맞아. 이런 형태로 다가오는 거죠. 아예 외부에서 네. 그냥 찾는 거예요. 아니면 먼 미래. 그렇지. 이런 부분으로 액션 영화의 맞아요. 판도가 좀 바뀌었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네. 그게 그 9/11이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영화 산업에까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9/11)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네. 너무 다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 그 개요 자체는 이슬람 뭐 근본주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알카에다가 일으킨 네. 하이제킹 및 자살 테러 사건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미국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한 번도 미 대륙이 본토를 공격받은 적은 없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심장인 뉴욕이 그것도 너무나 상징적인 네, 월트레이드 센터가 네. 붕괴되는 장면 자체는 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와 영화 같다의 마음을 넘어서 아마 미국 사람들한테 진짜 심장이 부서지는 네. 경험 아니었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요. 21세기 초에 발생한 이 테러는 정말 역사상 가장 대형 테러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던 테러는 있지만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았던 테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21세기에 벌어진 지금까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단에 꼽힐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세계 정세가 정말 숨가쁘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이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고요. 그렇죠. 아들 부시 대통령에 그렇죠. 의해서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시적이지만 축출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악의 축을 막 천명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막 급변하고 세계의 뭐 빌런들이라고 꼽히는 나라들도 그때는 모두 다 침묵에 있었던 그렇죠. 그 시절이었고 지금은 진짜 나대면 정말 이때는 정말 죽는다. 뭐 정말 물리적인 숨통이 끊긴다. 지도상에서 사라진다. 그렇죠. 이런 어떤 실질적 공포를 느꼈던 그 시대고 두 번째는 또 미국 자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하나의 큰 사건이 이 어떤 하이제킹 자살 테러를 벌였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이 가장 그렇죠. 중동에서 우방이라고 굳게 믿었던 나라가 이제 그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인데 네. 그리고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들이 미국의 심장에 테러를 가할 수 있어? 이거 자체도 엄청나게 큰 미국 사람들한테 공포였고 저는 2000년대가 그래서 이때쯤부터 이슬람 포비아가 좀 발생했던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뮤얼 헌팅턴이죠. 그 문명의 충돌이 이제 현실이 된 듯한.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문명의 충돌이었고 그래서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평화가 아니라 갈등 자체로 시작했었고 맞아요. 전쟁으로 시작했었던 맞네. 그 시대였습니다. 아델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완전히 바뀌면서 대단히 보수적이고 또 대단히 공격적인 전쟁 상황으로 악화일로 했죠. 그래서 그리고 악의 축이라는 표현이 이거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수사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외교 수장이 악의 축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거는 스탈린이랑 히틀러랑 동급으로 놓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타협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건 그냥 어떤 멸절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정말 원우 씨가 잘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한테는 악의 축이 정말 무슨 레토릭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있어요. 80년대 이제 레이건이 아마 처음 썼던 내용이고 그거 약간 패러디예요. 그걸 패러디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다가왔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규정화가 되는 거죠. 이슬람 악의 축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 악의 축으로 규정이 됐었죠. 그렇죠. 이게 뭐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이런 건 뭐 한 가지 제가 그냥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이 얘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9.11을 기억하는 방식인데요. 아, 네네. 9/11을 기억하는 방식인데 제가 2006년도에 미국 여행을 좀 했었거든요. 어. 그 당시에 뉴욕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가지고 폐허가 된 공간만 있었어요. 네. 그냥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 이거. 그쵸. 이걸 어떻게 2001년에 발생한 일인데 그냥 이 폐허가 된 공간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지? 이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네. 여기를 덮어버리지도 않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지도 않고 위령비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공간 자체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 자체. 네. 야 이거는 그리고 이름이 그라운드 제로야. 이거는 진짜 뭐 제 20대 때의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네, 실제로 봤으면 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1년에 9/11 테러 10년이 네. 됐을 때 메모리얼 뮤지엄이 네. 이제 개관을 이제 추모 센터가 개관을 하는데 전 이후에 뉴욕을 가보진 않아서 이 내용은 좀 참고를 해보니까 내용 좀 본 다음에 뭐 이제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내용을 좀 제가 읽어보니까 그 테러로 붕괴된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 서 있던 자리에 두 개의 큰 풀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큰 풀이 있고 그 풀에 거대한 구멍과 이제 폭포가 설치돼서 맞아요. 그 외곽에서 안쪽으로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맞아요. 상태이고 저는 그걸 봤네요. 네. 아 그걸 보셨어요? 네네. 가서 직접 네네네. 보셨어요? 이게 좀 약간 머리 띵 맞은 것 같은데 피해자 유족들과 미국인의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기리는 방식 그쵸. 자체는 굉장히 세련된 게 너무 아닐까. 그쵸. 너무 처연하면서도 약간 현장에서는 그 물 흐르는 소리가 가득 차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저도 그 인상적이었어요. 울림으로 다가올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 매년 9월 11일 9/11에는 두 타워를 상징하는 서치라이트가 그러니까 배트맨의 그 표상 같은 게 네네네네. 공원 주변 공터에서 이제 빛을 쫙 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계속 기억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정말 많고 네. 미친 놈들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고 하지만 이런 보존 방식은 네. 정말 선진국 아닌가? 아 정말 제대로 기록을 보존하는 거 아닐까? 이런 데서 미국의 힘이 네. 나오는 거 아닌가? 아, 역사가 진짜 짧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하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서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우 씨가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서 네. 우리 95년인가요?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떻게 보존했었습니까? 우리가 뭐 그라운드 제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거기 위령비 세우려고 했다가 땅값 떨어진다는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위령비는 양재 시민공원으로 옮겨지고 전시관은 아예 포천시에 있대요. 왜 삼풍백화점의 그 내용의 전시관이 네. 포천시에 있는지 전혀 강남과 연관이 없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아직 우리 사회에 네. 그 9.11을 추모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에도 정말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거든요. 호우 시절에서 이제 뭐 몇 번 다뤘던 작년에 이제 뭐 93년 이야기들 할 때 뭐 서해 회리오나 네. 아니면 우리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그 재난에 대해서 기억하는 방식 혹은 뭐 군 장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하는 방식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많이 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뭐 이번 에피 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 이런 얘기가 숨어 있었군요. 원우 씨는 그 근처에 좀 사셨었잖아요. 삼풍백화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삼풍백화점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거기 근처에 살았던 건 아닌데 살았던 건 아니구나.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 삼풍백화점에 갈 뻔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누나가 그 당시에 첼로 전공을 했었는데 그 근방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제가 만약에 그날 제가 미술학원을 갔었는데 뭐 월수금이라고 치면 뭐 그 날에 미술학원에 가는 날이 아니면 제가 학교 끝나고 그 누나 레슨에 같이 합류를 해서 삼풍백화점에 가가지고 우동을 먹고 삼풍백화점은 되게 예쁜 백화점이었어요. 그렇죠. 고급 백화점이죠. 네, 그 안에 이렇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선진적인 인테리어 구조였던 게 자연광을 이렇게 들여놓는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맞아. 자연광이 있고 그런 방식의 인테리어였고 거기에서 우동을 먹고 항상 오는 게 저희의 그 루틴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미술학원에 가는 바람에 안 간 거였지. 제가 그때 월수금 미술학원 안 다녔으면 거의 전 100% 갔다고 보거든요. 그 시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미술학원에서 미술을 데생을 그때 막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왜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그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이 다 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미술학원의 냄새까지도 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라디오에서 들리는 거예요.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핸드폰도 없고 엄마랑 연락이 안 되니까 누나랑 연락이 안 되니까 정말 어떤 어린 마음에 또 더 한 몇 시간 동안의 그런 공포감을 이렇게 느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류의 기억이 9.11 테러 현장 이후에 미국인들에게 아마 저의 경우는 공포감으로 끝났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현실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기억하는 그 이제 유족의 어떤 인터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뭐 9.11 테러로 인해서 뭐 가족을 잃었다거나 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의 미국인들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서 있어도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가 전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 지진 당시에 느끼는 공포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집이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너무 안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그 심장이 뚫려버린 듯한 그 공포감을 더 크게 느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자생이 가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바깥의 세계에 관심이 진짜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겠는 어느 비행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이후로 정말 그냥 그 시기의 세계관을 결정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떻게 그랬나 싶지만 우리 왜 인천공항에 들어갈 때 액체류 같은 거 다 버리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다 그때 생긴 거지.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여권만 체크하고 그냥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생겨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허상일 수 있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쵸. 실존적 공포를 그쵸. 알려줬던 건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작년에 2023년에 한국 사회에서 정말 공포스러웠던 게 칼부림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세계적으로 치안이 제일 맞아요. 좋은 나라 아니야? 그 자부심이었는데.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막 칼부림을 하면 네. 어떤 누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래, 맞아요. 그 당시에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 네. 그때 잡으면 뭐해요? 그 범인을 잡으면 뭐합니까? 그래. 그때 피해받은 사람들 어떻게 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안정에 대한 그 부박함, 네. 굉장히 그 얼마든지 깨지고 싶다는 걸 우리는 때때로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게 결국 삶인 것 같아요. 네. 그 삶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삶에서는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9/11을 추모하는 미국의 방식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롱텀에서 보면 적극적인 방식이고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유일한 거지만 그 유일함이 아주 강력하게 삶을 바꿔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에 호시절 가족들이 일기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기요? 오.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냥 일기 아닐까? 그렇지. 네. 기록하고 네, 기억하는 거. 그냥 기록해 나가는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일기를 쓰는 거 조세프는 일기 쓰시나 보네요. 저 일기 써요. 오. 저 2023년부터 썼어요. 2023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부터 써서 여지껏은 한 편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그 매일매일 썼습니다. 그럼 어떤 한 번씩 돌아보기도 하세요? 어땠는지?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정말 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그래서 매년 말에 꼭 모으거든요. 별 좀 남으면 드려야겠다. 스타벅스 다이어리로 쓰는 그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엄청 길지도 않고 이건 진짜 매니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그게 데일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일리는 다 써야 된다는 게 있고 되게 잘 만든 게 주말에는 좀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주말 아침에는 굉장히 상쾌합니다. 오늘은 일기를 좀 짧게 써도 되겠네. 되게 신문 같다. 신문도 주말 섹션이 좀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숙제가 줄어든 것 같은 마음이지만 매일매일 그걸 써내려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운동 말고 또 하나의 루틴입니다. 그게 이전에 썼던 일기를 다시 읽어보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정말 글씨를 너무 못 쓴다. 글씨를. 그리고 그때 난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그렇지. 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있고 되게 재밌는 게 선뜻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작년 1월에 어떤 마음이었지? 작년 2월에 어떤 마음이었지를 보는 데 있어서 불과 몇 장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저항감은 부담감은 뭐냐면 그때 갖고 있던 고민이 지금도 있을까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어떤 위안이 있냐면 그런데 내가 정말 지치고 뭔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때의 고민을 읽어볼 수 있는 그 뭐 보물 상자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히든 카드야 저건. 이게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것만으로 또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기록해 나가면서 살았는데 설마 1cm의 변화도 없었겠어? 1m의 변화도 없었겠어? 네. 정도의 혹은 1도의 변화도 없었겠어? 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굉장히 허무맹랑하지만 나는 그래도 계속 기록했었잖아. 나는 언제든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잖아라는 믿음. 그게 좀 약간의 힘이 돼요. 좀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럴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일기는 네. 꼭 진짜 그러니까 다른 뭐 어떤 그러니까 조지핀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저는 1cm만큼의 변화도 없어도 그러니까 진보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냥 그거를 위해서 쓰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걸 기록해 둔다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맞아요. 나라는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와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너무 없어요. 다 자기들한테만 적용되는 교훈이고 제가 일론 머스크의 평전을 읽고 있지만 나랑은 그냥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너무 다르고 좀 정신 나가 있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정확한 강력한 힌트와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록을 남겨두면 적어도 그래도 만날 수가 있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연속선상의 삶에서 분절된 나를 기록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그렇게까지 안 쓰는데 예전에는 A4 용지 한 장을 무조건 썼던 적이 대단하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읽어보면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너무 재밌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컴퓨터로 썼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기를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일기를 쓰신다면 진짜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동시에 제가 일기를 쓰는 효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2019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께서 끄적거렸던 일종의 일기라고 해야 되나? 메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그 당신의 어떤 고민이나 네. 뭐 투병하면서 느꼈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길진 않은데 네. 짤막짤막 이렇게 써 있는 것들, 그 젊은 날의 기록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산재에 있지만 그 어떤 노트에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노트에. 제가 가족을 남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 자식을 남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네. 사람은 다 누구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슨 대단한 뭐 위인도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지구라는 지구의 어떤 무한한 역사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나 스스로는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그 흔적이 일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물론 한 40년 늦었지만 그래서 하지만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좀 남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엉뚱한 연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었더라? 제가 갑자기 누가 한 말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떤 나치에 의해서 되게 이렇게 혹은 뭐 일제시대 그런 일본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저항이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네. 기억이 나는데 뭐 약간 엉뚱한 연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뭐 작용과 우리가 뭐 싸운다고도 볼 수 있고 네. 그걸 겪어내고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기록하고 나 자신을 남겨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셔도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미래의 나가 그걸 꼭 보지 않더라도 더 나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또 행복한 작업이지 않을까?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요새는 A4 한 장까지는 아니어도 전 몇 문장까지 꼭 남기거든요. 물론 저는 손으로 쓰진 않고 다 컴퓨터로 남기는데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죠. 아마 혹시 이 방송 에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실전에 옮겨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후 시절의 기록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화를 가지고 또 영상으로도 저희 영상으로도 또 인사드려야죠. 네. 저희 지난 영상 원래 다 만들었는데 날라갔어요. 영상으로도 또 기록해서 더 나아지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